명의. 관절염,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어쩔 수 없는 노화 과정이다.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떨어지면 을의 관절이 시리고 아프다. 하지만 나이와 날씨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관절염이 있다. 바로 관절의 암이라고 불리는 류마티스 관절염. 난치병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을 속태우는 질환이다. 아직도 류마티스의 고통에서 시달리고 있다면 이 사람을 주목하자. 뿌리를 캐내면 관절도 회생이 가능하다 자신하는데 평생 고통에서 탈출시켜줄 오늘의 TV 메디컬 명의는? 네, 안녕하세요. 이강원 원장입니다. 관절의 암, 류마티스 관절염. 지금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만성병, 난치병이 아닙니다. 한의학계에 떠오르는 새별! 30대 한의사 보셨어요? 아니요. 30대 한의사! 한의학계 아이돌! 이광훈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야, 여러분, 야. 결혼하셨어요? 하셨대. 예, 결혼. 하셨대. 얘들아, 했단다! 갔대. 얼굴 빨개지셨는데요. 네, 아무튼 진정을 좀 하고요, 저희가. 근데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잘 몰라요, 일단. 그렇지.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좀 알려주세요. 많이는 들어봤잖아요, 네. 많이는. 보시는 사진이 바로 류마티스 환자분들의 관절 상태를 나타내는 사진인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지금 관절들이 상당히 심하게 변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경우는 이렇게 관절이 심하게 변형이 돼서 나중에 되면 칫솔질을 한다던가 아니면 숟가락을 쥐는 것과 같이 간단한 일상생활들조차 제한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통증이 상당히 극심하게 나타나고요. 일반적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사진에서 본 것과 같이 심각한 관절의 변형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외과 질환이 아니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내과 질환입니다. 예, 그래서 정상 관절을 보시면 관절 주위에 연골이라든지 활막과 같이 관절을 보호해주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는데요. 이런 구조물들이 저희의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이 구조물들을 공격을 하게 돼서 그 구조물들의 염증이 발생하면서 관절의 변형이라든지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그 자가 면역 질환이 뭔지 좀 이렇게 쉽게 풀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의 몸에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이나 세균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면역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감기 바이러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균들이 들어오면 그 면역 체계가 반응을 해서 그거에 대한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린 분들은 외부에서 병균이라든지 세균이 들어오지 않아도 자기 몸 안에 있는 정상세포를 밖에서 들어온 세균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 안에 있는 관절 부위를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으로 인식을 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예,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럼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최윤희 씨가 앓은 루푸스도 역시 마찬가지. 예, 루푸스도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데요. 루푸스 같은 경우에는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공격을 받는 것이고 루푸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장기나 피부 쪽이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네. 그럼 뭐 나이나 성별에 상관이 없이 면역체계 이상이 있으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병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70% 정도 발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후나 특히 폐경기에 이러한 류마티스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여성 호르몬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경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해독 등으로 인해서 소아 류마티스 환자분들의 발병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로 여자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이제 또 나이도 어려지는 추세다 그랬는데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일어나는 원인은 뭘까요? 예, 현대의학적으로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류마티스 관절염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유전자와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 같은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면역 체계를 관장하는 저희 몸에 있는 백혈구라든지 림프구를 생산하는 골수에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면역 질환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골수가 부족해지거나 또는 골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류마티스 질환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안 그래도 관절이 평소에도 안 좋은데 특히 이렇게 찬바람이 불거나 맞아. 찬바람이 불 때 아니면 뭐 계단 올라갈 때 맞아요. 굉장히 그때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특징적인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증상 그리고 초반에 나타나는 증상이 아침에 관절들이 뻣뻣해지거나 1시간 이상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강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강직들이 특이하게도 관절을 움직이고 나서 또는 오후가 되면 편해지고 통증들이 오히려 사라지는 경향이 있고요. 네. 또 관절염이 발생하고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유 없이 관절 부위에 열도 함께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이 나요? 예.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는 분들은 세 관절 이상, 일반적으로 세 관절 이상 관절염이 나타나는데요. 여러 부위에 동시다발적으로 관절염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초반 같은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의 초반에는 갑자기 행주를 짜기 힘들다거나 아니면 병뚜껑을 열기 힘들다거나 그런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초반에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병의 진행이 상당히 급진적이고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게 되면 주로 1년 반이나 2년 안에 제일 처음에 보셨던 사진처럼 관절에 심각한 변형이나 구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치료를 해보면 나중에 발생한 이런 변형이나 구축은 나중에도 치료로 돌이키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 초반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서 변형이나 구축이 오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것이 상당히 그런데 중요합니다.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요. 나이 드시면은 다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는 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건지 알고 류마티스 아닌지 알고 있다가 그럼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동해 하시는 거가 이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차트를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원인부터 다르대요. 예, 이거 좀 뜯어주세요. 제가 예, 예. 뜯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설명 드리면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저희 몸을 스스로 공격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따라서 원인 자체가 면역 체계가 저희 몸에 있는 연골이라든지 아니면 활막 부위를 공격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실제로 많이 써서 연골 부위가 닳아서 발생하는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아, 예. 그럼 이제 또 통증 시간도 다르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시간. 자, 보도록 보여주세요. 하겠습니다. 통증 시간이요. 네. 이건 무슨 의미죠? 예, 통증 시간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이라든지 강직이 가장 심한 특징을 보이고요. 오히려 오후가 되면서 그 통증이나 강직이 점점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퇴행성 관절염은 아침보다는 관절을 많이 쓰고 난 오후나 저녁에 그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네. 예. 부위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디 좀 뜯어주세요. 자, 볼까요? 네. 네. 예, 그림에서 통증 부위의 차이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관절이라든지 발가락 관절과 같이 저희 몸의 작은 관절들에서 발병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 몸에 있는 모든 관절들의 통증이 다 나타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또한 특징적인 증상이 오른쪽 손목이 아프면 왼쪽 손목도 같이 아픈 것과 같이 대칭적인 형태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무릎 관절이라든지 아니면 고관절과 같이 큰 관절들의 통증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통증 양상도 물이 차거나 관절이 붓거나 혹은 시큰거리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증상 진단이 빠르면요, 대처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건강이 염려되는 우리 올리브 패밀리들이 병원에 직접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무릎이 시려가지고 이게 뭐가 좀 고장났지 싶어서요. 근데 나는 애 낳아서 그렇지 니네는 왜 하니? 저희는 아무래도 댄스 가수다 보니까요. 무릎이나 뭐 발목 이런 데가 자주 삐끗하고 춤추니까. 그래요. 네. 근데 우리 카메라 감독이 힘드실 것 같다.
잘릴 것 같아서. 자, 일단 검사받으러 저희 들어갑니다. 네, 가보시죠. 출산 후 무릎에 이상이 생겼다는 장미화. 댄스 가수라 관절 부상이 많다는 D&T 멤버들.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미아 씨 오늘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어요? 저는 무릎이 안 좋은데요. 특히 예. 오른쪽 무릎이 좀 예. 많이 시려요. 네. 그래서 방송할 때도 보면 계속 무릎을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오른쪽 무릎이 시리다는 장미화. 저희가 또 댄스 가수다 보니까 예, 이제 예. 발목을 접지를 때가 많아요. 자주 접지르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발목을 자주 접질린다는 정조. 전부터 예. 브레이킹이라고 비보이 아. 슛이 이게 뭐 손을 많이 짚고 머리 치고 치는 거잖아요. 공연 중에 손목을 삐끗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은 못해서 이게 뭐꽉 감으면 이게 딱 고정이 돼서 버틸 수가 있어요. 공연 중 손목 부상이 있었다는 동욱. 그죠. 원장님만 믿겠습니다. 아이고, 예. 좋으시고. 아유. 예, 우선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요, 그 혈액 속에 그 류마티스 인자라든지 염증 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류마티스 진단 기준 8가지 중에 몇 가지가 부합이 되어 있는지 저희가 좀 자가 진단표를 통해서 체크를 해볼 것입니다. 최근 발병 연령이 낮아져 20, 30대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젊다고 자만하면 금물, 스스로 관절 건강을 체크. 무엇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머니의 질환으로 여성들은 조기 검진을 서둘러야 한다. 저희가 지금 이제 혈액 검사를 하러 네,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검사 결과는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실 수 이거야? 있습니다. 네.